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치과 박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량은 좋지만 골질이 나쁜 3급 케이스에서 1층을 심어서 7년이 경과된 케이스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울러 골질은 좋지만 골폭이 부족한 하계에 1층을 심은 경우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7년 전의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상악 16번 대구치와 15번 14번 소구치 자리에 1층을 심고 난 상태인데 여기 골질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유착 실패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대쪽으로만 주로 저작을 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반대측 치열에 문제가 없어서 심는데 지장이 없어 보여 1층을 심었지만 6달 동안이나 주로 한쪽으로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1층을 심은 이유는 적절한 깊이로 심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무절개로 방식으로 심을 수가 있어서 이 다음 단계인 시술까지도 포함한 전반적인 시술을 적절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6번 대구치 자리에 추가 식립을 안 하고 하나만 심은 이유는 대합치가 브릿지라서 교합 부하량이 작은 편이고 또 추가로 심기에는 근원심으로 공간이 좁아서입니다. 6달 후 다행히 유착이 되어서 크라운을 하고 계속 잘 쓰다가 6년이 경과되니까 아래 대합치가 탈이 나서 씹기 힘들어졌고 게다가 반대측 치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 방치해서 양쪽 다 뽑게 되면 앞니만 남게 되고 그러면 앞니도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가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치료가 잠시 중단되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픽스처를 심어야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7년이 경과된 상악 일체형의 결과를 CT로 보겠습니다. 골질이 나쁜 편이라서 식립 직후부터 근원심으로의 유착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7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염증 소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골폭은 좋았던 3급 케이스로서 16번 픽스처의 협설적으로는 골유착이 어김없이 단단하게 되었었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15번 소고치 자리에서도 잘 유지되고 있으며 14번 소고치 자리에서는 앞니와 가까워지니 골질이 뒤보다는 좋은 편이라서 처음부터 유착이 더 강했었고 역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심을 픽스처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골질과 골량을 CT로 파악을 해보면 45번 소고치 자리의 이상적인 식립 위치입니다. 골질은 좋은 편인데 골량이 좋지 않습니다. 커프 길이를 3mm 정도로 잡으면 지름 3.3mm 픽스처를 심기가 적당한 골폭입니다. 하지만 지름 3.3mm 조립형은 거의 없고 또 심더라도 결합 구조의 문제가 빨리 나타나서 마땅치 않죠. 만약 조립형을 심으려면 지름이 3.8mm 정도가 되어야 할 텐데 더 깊이 심어야 하므로 커프 길이가 5mm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게다가 긴 지대줄을 써야 하니 무리입니다. 골질은 괜찮으나 골폭이 좁은 2급 케이스입니다. 46번 대구치 자리를 보면 골질은 역시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커프 길이를 3mm로 잡으면 지름 3.8mm 정도인 픽스처를 심기가 적당해 보이는 골폭입니다. 대구치 자리인데
조립형의 지름이 3.8mm라면 결합구조의 문제가 쉽게 나타나므로 적당치 않습니다. 이 정도면 골폭이 좁은 2급 케이스입니다. 소고치가 아닌 대구치 자리라서 그렇죠. 만약 좀 더 깊이 심으면 지름 4.3mm도 가능해 보이는데 지름이 4.3mm라도 대구치 자리라서 결합구조의 문제가 늦게라도 생깁니다. 하지만 대합치가 임플란트니까 심을 볼만은 하겠죠. 그러나 커프 길이가 5mm 이상이 될 것이고 또 개인 지대줄을 써야 하니 역시 무리입니다. 이번에는 47번 대구치 자리인데요. 역시 골질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커프 길이 3mm 정도 잡으면 지름 4.3mm 픽스처를 심기가 적당해 보이는 골폭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름 4.8mm 픽스쳐도 심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애매한 골폭인데요. 즉 1급과 2급 사이의 경계에 있는 케이스로서 이런 보드라인 케이스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선택은 역시 지름 4.3mm인 픽스처를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지름이 4.3mm인 조립형은 소고치에서는 좋지만 대구치 자리에서는 결합 구조의 문제가 늦게라도 나타나니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대구치 자리에서는 4.8mm 이상이 아니면 좁은 골폭이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역시 2급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상악 대합치가 임플란트이고 커프 길이가 4mm를 넘지 않으니까 지름이 4.3mm인 조립형도 일단은 그럭저럭 심을만 합니다. 이제 픽스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골질과 골량이라는 확실한 요소를 먼저 고려해보면 골질이 좋아서 유착 성공률이나 고정력 차이를 덜 고려해도 되니 조립형이 확실히 유리한 점은 잇몸 소독을 잘할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골폭이 좁아서 지름이 작아지니 결합구조 문제가 잘 나타나는데 대구치 자리에서는 지름이 4.3이라고 해도 결합구조의 문제가 늦게라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 결합구조의 문제가 없는 일체의 장점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비록 불확실하고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잇몸의 면역력과 환자의 교합 부하량을 추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상하게 시술했던 임플란트의 7년 후 결과를 참고하면 선천적인 잇몸의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잇몸 소독이 쉽다는 장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합량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력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고 골유착 실패의 가능성이 작다는 장점만 남게 되니 일체형이 유리한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교합량의 크기가 픽스체 고정력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립형은 결합 구조 덕분에 저작 시에 지대주가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교합력을 일체형보다 덜 받게 됩니다. 일종의 완충작용입니다. 반면 일체형은 교합력을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조립형이 교합력을 덜 받을 뿐 고정력 자체가 일체형보다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적당한 크기의 교합력은 일체형보다 더 잘 받아내니 고정력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교합력이 적당하다는 것은 환자의 교합 발량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골절이 나빠서 고정력이 약한 경우에 교합 발량도 크지 않다면
조립형을 심는 편이 유리하겠고, 그 이유는 고정력 차이, 즉 적당한 크기의 교합 보완은 일체형보다 조립형이 더 잘 받아내기 때문이죠. 이래서 픽스 선택을 할 때 골질과 교합량이라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완충작용은 픽스처 외벽이 늘어나기 전까지만입니다. 적당한 수준을 넘어선 강한 교합력이 작용하면 단기간에 외벽이 늘어날 수가 있겠고, 또 적당한 교합력이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받다 보면 픽스 외벽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미세한 흔들림이 큰 흔들림으로 바뀌면서 지대주가 요동을 치면 나사가 풀리게 되고, 다시 쪼더라도 지대주가 계속 크게 흔들려서 재차 풀리고, 이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나사나 픽스처나 지대주가 부러지게 되죠. 아울러 잇몸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를 두고 결합구조의 문제점이라고 하고, 외벽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합구조의 단점은 환자의 교합력이 크거나 혹은 골폭이 작아서 지름이 작아서 외벽의 두께가 얇은 편인 픽스처를 심은 경우에 특히 나타나기 쉽다고 할 수 있으니, 만약 환자의 교합력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단기간에 외벽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 고정력 차이라는 조립형의 장점이 사라집니다. 또 골폭이 좁아서 지름이 작은 픽스처를 심어야 하는 경우 교합량이 크지 않더라도 외벽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조립형보다는 결합 구조가 없고 속이 차 있는 일체형을 심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래서 골폭, 즉 골량이라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합량이라는 요소는 말 그대로 추정이고 확실한 기준이 없어서 애매하므로 판단을 잘 해야겠죠. 하지만 골폭은 측정을 할 수 있어서 확실하고, 좁다는 것은 저희 기준으로는 소구치에서는 지름 3.8mm 이하, 대구치에서는 지름 4.3mm 이하인 픽스처를 심어야 하는 골폭입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는 골질도 좋고 교합력도 작은 편은 아니라서 고정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또 잇몸의 면역도 나쁜 편이 아니라서 잇몸 소독이 쉽다는 점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폭이 좁아서 지름이 작은 픽스를 심어야 하니 결합 구조가 없고 시술이 쉬운 일체형을 심었는데, 만약 교합량이 작아서 고정력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의 경우는 일체형을 심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술을 적절하게 하기 쉽다는 일체형의 장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어쨌든 일체형을 심기로 했는데 37번 대구치 자리에서는 지름 4.3이 아닌 3.8일 일체형을 심었습니다. 이러면 고정력의 손해를 보지만 다른 장점이 있어서인데, 반면에 조립형의 경우는 지름 4.3을 심는 것이 맞겠는데, 그 이유는 고정력은 지름의 단순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이고, 반면에 두께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름 4.3인 픽스의 고정력은 지름 3.8보다 겨우 13% 클 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지름이 조금이라도 더 큰 조립형 픽스처를 심으려고 하는 주된 목적은 고정력보다는 픽스처 외벽의 두께를 더 얻기 위해서이죠. 물론 일체형도 4.3mm를 심으면 3.8mm보다 고정력도 커지고 또 두께가 늘어나서 덜 부러지니 유리합니다만,
지름이 클수록 고락박이 많이 되니 식립각도가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굵은 것을 삐뚤하게 심어서 측방교합력을 받는 것과 덜 굵어도 똑바로 심어서 수직교합력을 받는 것이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고, 4.3을 애초 계획과 달리 삐뚤하게 심은 경우 새로 고쳐 심으면 초기 고정이 약하게 잡히지만 3.8을 삐뚤하게 심은 경우 새로 고쳐 심을 때 4.3으로 바꾸면 초기 고정에 문제가 없어서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실제로 심어보면 골절이 생각보다 나빠서 초기 고정이 약한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3.8로 시작했다가 초기 고정이 약하면 4.3으로 즉시 바꿔 심을 수도 있고, 또 유착 실패가 돼도 조기에 4.3으로 다시 심을 수가 있어서 유리한 반면에 4.3을 심었다가 초기 고정이 약하거나 유착 실패가 되면 뼈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랫동안 쓰다가 염증 때문에 임플란트 수명이 다하여 흔들려서 빠진 경우 골업수가 들 테인데, 그런 경우 처음에 3.8로 심었다면 임플란트로 다시 한번 가기도 유리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살필분 대구지 자리에 지름 3.8인 일체형을 똑바로 심었죠. 잔정 골폭의 여유가 충분한 편이 여러모로 봐서 유리합니다. 36번 대구지 자리에는 골폭에 맞춰서 지름 3.8 일체형을 똑바로 심었는데 지름 4.3을 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조립형도 아닌데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45번 소구치 자리에 지름 3.3인 일체형을 똑바로 심었는데 골폭에 딱 맞게 심은 것이고 지름 3.8을 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글공사가 걱정이 되어서 혹시 삐뚤하게 심기지 말라고 깊이 심지도 않았고, 또 덜 심기지 않게 직선 커프를 가진 일체형을 심은 것입니다. 식립 직후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이제 골유착이 되는 3달 동안 반대편으로만 씹어야 하는 점이 불편한데, 이미 달도 나 있어서 혹시 이쪽으로 씹어서 유착 실패가 될까봐 걱정이죠. 하지만 골질이 좋아서 초기 고정이 강하게 잡힘으로 일체형을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커프 길이가 3mm밖에 안 되게 심었는데도 이렇게 근원심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잔존 골벽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의 골벽을 삭제해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조립형이라면 나중에 기성의 지대주가 불안정 결합이 되고, 그래서 개인 지대주를 쓰더라도 지대주의 물성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형은 골 삭제 없이 무절개로 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유착 기간 동안 잇몸의 힐링도 무절개로 됩니다. 그리고 유착이 되고 나면 뽀만 뜨면 그만이라서 시술이 잘못된 가능성이 훨씬 작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착 실패만 없다면 되도록이면 저는 일체형을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